혹시 남은 반찬이나 식은 국, 전자레인지에 윙하고 돌려서 드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전자레인지는 정말 편리하죠. 아침엔 식은 밥을 금세 따뜻하게 데워주고 늦은 밤엔 출출한 배를 달래줄 간식까지 만들어주니 얼마나 고마운 기계입니까? 하지만 그 편리함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눌렀던 그 시작 버튼 하나가 내 몸을 병들게 하고 가족의 건강을 서서히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전자레인지 속에서 음식은 단순히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도구로 변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부에선 폭발이 일어나거나 보이지 않는 독성 물질이 스며들기도 하죠.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전자레인지의 함정,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사용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자레인지에 넣는 순간 도구로 바뀌는 음식이 있습니다. 당장 멈추지 않으면 우리 몸속에 천천히 독이 쌓이는 셈이죠. 매일 아침 편하게 데워 먹는 그 음식이 사실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생활 속 식습관과 건강 변화를 연구해온 박진우 생활건강 박사입니다. 저 역시 처음엔 전자레인지가 그저 편리한 기계라 생각했습니다. 바쁜 아침, 남은 음식 데우기, 냉동식품 해동하기, 이 모든 게 당연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수백 명의 사례를 연구하고 실제로 건강 문제를 겪은 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리 도구가 아니라 우리 몸을 병들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장치라는 걸요. 특히 60대 이후 시니어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해독 능력이 점점 약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작은 독소들이 나이 들어서는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의 연구와 실제 사례를 토대로 전자레인지에 절대 넣으면 안 되는 음식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지식입니다. 당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단 10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아프지 않았을 텐데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요즘 전자레인지 자주 사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얼마 전 상담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62세 이은자님께서 남편의 아침 달걀을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돌리셨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하시던 일이었대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식탁에 올려놓는 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달걀이 폭발했답니다. 남편분 얼굴 바로 앞에서 터졌고 뜨거운 노른자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날 이후로 전자레인지를 볼 때마다 두려움이 느껴진다고 하시더군요. 밤에 잠을 자다가도 그 폭발 소리가 귓가에 맴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달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방에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익숙한 습관이 눈에 보이지 않는 독과 화상을 동시에 부르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마다 전자레인지 문을 열고 닫는 그 순간들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그냥 편하다는 이유로, 빠르다는 이유로 별 생각 없이 버튼을 눌렀던 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 무심함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엔 우리 몸을 병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습관들이 어쩌면 우리 건강을 갉아먹고 있었는지 이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방 생활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자레인지에 절대 넣으면 안 되는 음식 7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달걀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달걀은 껍질 속에 압력이 쌓이면서 폭발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달걀 안에는 물과 공기가 들어있죠?
전자레인지는 이 내부의 물 분자를 빠르게 가열시키는데 이때 껍질이 팽창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 압력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결국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소비자원 실험에 따르면 달걀을 껍질째 돌렸을 때 10초 이내에 압력이 급상승해서 폭발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단 10초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실제로 김정호 58세님은 컵라면에 넣은 달걀을 1분 돌렸다가 터져서 얼굴에 화상을 입으셨어요. 병원에서 2주 동안 치료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껍질째 돌리지 말고 깨서 노른자를 여러 번 찔러 내부 압력을 빼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증기가 빠져나갈 구멍이 생겨서 안전하게 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삶은 달걀도 내부 수분이 남아 있어서 폭발 위험이 똑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삶은 달걀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달걀을 돌리다 터져본 경험 있으신가요? 이번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이야기를 해볼게요.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환경 호르몬이 녹아서 음식에 흡수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서울대 환경보건연구소는 전자레인지 가열 시 비스페놀가 6배나 증가한다고 밝혔어요. 비스페놀은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키는 물질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유방암, 자궁암 같은 여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남성분들도 전립선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정미자 65세님은 남은 국을 플라스틱 용기에 돌려 드셨다가 이상하게 속이 더부룩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소화불량인 줄만 알았는데 계속 반복되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 환경 호르몬 축적이 문제였던 겁니다. 반드시 유리나 도자기 전용 그릇으로 옮겨 담아 데우셔야 해요. 귀찮으시더라도 이 한 번의 수고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킵니다. 컵라면 용기, 배달 플라스틱은 절대 사용 금지입니다. 요즘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시잖아요. 그 플라스틱 용기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혹시 플라스틱 용기 그대로 돌리신 적 있으신가요? 그 다음은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고온에서 독성 부산물이 생성됩니다. 이 부산물이 바로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인데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식품과학저널은 전자레인지 조리 시 니트로사민이 최대 4배 증가한다고 밝혔어요. 4배입니다. 원래도 몸에 좋지 않은 물질이 4배나 늘어나는 거죠. 박용수 54세님은 간편식으로 전자레인지 소시지를 자주 먹다가 혈관염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혈액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정상의 3배였다고 해요. 담당 연구원이 식습관을 물어보더니 가공육 섭취를 즉시 중단하라고 했답니다.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첨가물을 빼낸 후에 팬에 구워 드세요. 이렇게 하면 첨가물이 물에 녹아 나가서 훨씬 안전합니다. 오래 보관된 가공육은 전자레인지보다 삶기가 안전합니다. 냉장고에 오래 있던 햄이나 소시지는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혹시 간편하게 돌려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우유와 이유식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유나 이유식은 고열이 영양소를 파괴하고 핫스팟이라는 현상으로 화상 위험이 있습니다. 핫스팟이 뭐냐면 전자레인지 특성상 음식이 고르게 데워지지 않고 어떤 부분은 아주 뜨겁고 어떤 부분은 미지근한 현상을 말합니다. 식품의약안전처 연구에 따르면 전자레인지 가열 시 비타민 B12가 최대 60%나 손실된다고 해요. 우유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절반 이상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뭐하러 우유를 마시나요? 실제로 아기 이유식을 전자레인지에 돌린 한 어머니가 아이 입안에 화상을 입힌 사례도 있습니다. 겉으로 만져보니 적당히 따뜻했는데 속은 끓고 있었던 거죠. 따뜻한 물에 중탕하거나 냄비로 약불 가열해 주세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이게 가장 안전합니다. 겉은 미지근해도 속이 뜨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손으로 만져보고 괜찮다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숟가락으로 저어서 온도를 고르게 한 다음 손목 안쪽에 한 방울 떨어뜨려 확인하세요. 혹시 손으로 만져보고 괜찮다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찬밥도 조심해야 합니다. 찬밥에 있는 식중독균의 독소는 열에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이겁니다.
뜨겁게 데우면 균이 다 죽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바실러스 세레우스 독소는 120도에서도 생존한다고 해요. 69세 김영란님은 남은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웠다가 복통과 설사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 가셨더니 식중독이라고 하더래요. 집에서 만든 음식인데 식중독이라니 처음엔 믿기지 않으셨대요. 밥은 바로 냉동 보관 후 필요할 때 해동하세요. 밥을 지은 후 2시간 이내에 냉동실에 넣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상온 보관 밥은 절대 재가열 금지입니다. 여름철엔 더욱 위험하고요. 겨울이라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밥솥에 하루 이상 밥을 두시나요? 닭고기도 위험합니다. 전자레인지로 데우면 속이 제대로 익지 않아서 살모넬라균이 남습니다. 겉은 뜨거운데 속은 차가운 경우가 많거든요. 한국식품미생물학회 연구에 따르면 전자레인지 재가열 시 중심 온도가 60도 이하로 머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살모넬라균을 죽이려면 최소 75도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에 한참 못 미치는 거죠. 72세 이만수님은 남은 치킨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셨다가 이틀간 장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설사가 너무 심해서 탈수 증상까지 왔다고 해요. 에어프라이어나 팬에 속까지 익히세요. 에어프라이어는 열이 고르게 퍼지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뼈 있는 부위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뼈 주변이 가장 덜 익기 쉽거든요. 남은 치킨 어떻게 데우시나요? 마지막으로 밀폐용기나 덮개 없는 음식도 위험합니다. 내부 압력 폭발과 팀 사고 위험이 있어요.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밀폐용기 폭발로 인한 화상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흔한 사고입니다. 63세 한정자님은 된장국을 뚜껑 닫고 돌렸다가 주방 전체가 오염됐다고 합니다. 문을 여는 순간 뚜껑이 튀어나오면서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대요. 뚜껑은 살짝 비스듬히 걸치고 증기 배출구 있는 덮개를 사용하세요. 증기가 빠져나갈 공간을 반드시 만들어줘야 합니다. 뚜껑을 꽉 닫거나 완전히 덮지 마세요. 혹시 청소하면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전자레인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전자레인지는 죄가 없습니다. 문제는 사용 습관입니다. 온도, 시간, 용기 선택만 올바르면 건강하게 쓸 수 있어요.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원칙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 용기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자레인지 전용 표시가 없는 용기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이 표시는 그냥 장식이 아닙니다. 고온에서도 안전한 재질로 만들어졌다는 증명입니다. 유리, 도자기, 내열 실리콘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유리 용기가 가장 안전해요. 도자기도 좋은데 금박이나 은박 장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금속 성분은 전자레인지에서 스파크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내열 실리콘은 최근에 많이 쓰시는데 반드시 식품용인지 확인하세요. 공업용 실리콘은 절대 안 됩니다. 집에 전용 용기 몇 개 있으신가요? 최소 3개 이상은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 덮개도 꼭 사용하셔야 해요. 팀 방지뿐 아니라 수분 손실도 막아줍니다. 전자레인지로 데운 음식이 왜 그렇게 퍽퍽한지 아세요? 수분이 다 날아가서 그렇습니다. 덮개를 사용하면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음식이 훨씬 부드럽게 데워집니다. 덮개는 살짝 틈을 두고 걸쳐 두세요. 완전히 밀폐하면 증기가 갇혀서 위험합니다. 전용 덮개가 없으시면 키친타올을 살짝 덮어도 됩니다. 다만 종이가 음식에 닿지 않게 주의하세요. 음식 덮을 때 랩으로 꽉 감싸시나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랩도 열에 약한 제품이 많아서 환경 호르몬이 나올 수 있어요. 재가열 시간도 조절해야 합니다. 장시간 돌리면 영양소 파괴되고 발암 물질도 생성될 수 있어요. 30초에서 1분 단위로 나눠서 가열하세요. 처음 30초 돌려보고 부족하면 다시 30초 더하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음식이 타거나 과열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시간 한 번에 길게 설정하시는 편인가요? 그러면 음식 일부는 타고 일부는 차가운 불균형 상태가 됩니다.
음식을 데울 때는 가운데를 비우고 도넛 모양으로 담으면 훨씬 고르게 데워집니다. 전자레인지는 가장자리부터 익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이 항상 덜 익는 겁니다. 한번 데운 후에는 반드시 저어주세요. 그래야 온도가 고르게 분산됩니다. 내부 청결도 중요합니다. 잔여 음식물이 타면서 유해가스가 나올 수 있거든요. 주 1회 물과 식초로 내부를 닦아주세요. 물 1컵에 식초 1스푼 넣고 2분 돌리면 증기가 내부를 불려줍니다. 그 다음 마른 행주로 쓱쓱 닦아내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전자레인지 내부 청소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더러운 전자레인지는 음식 맛도 떨어뜨립니다. 탄 냄새가 음식에 배거든요. 특히 생선이나 마늘 냄새는 한번 배면 잘 안 빠집니다. 그럴 땐 레몬을 활용하세요. 레몬 반 개 짜서 물에 섞어 3분 정도 돌리면 냄새가 싹 사라집니다. 빈 상태로 작동시키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내부 반사열로 기계가 손상될 수 있어요. 전자레인지는 음식 속 물 분자를 진동시켜서 열을 만드는 원리입니다. 음식이 없으면 이 에너지가 갈 곳이 없어서 기계 자체를 공격하게 됩니다. 항상 음식이 들어있는지 확인 후 작동하세요. 혹시 실수로 빈채 돌린 적 있으신가요? 한 번이라도 빈채로 돌렸다면 기계 내부를 점검하세요.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냄새가 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에게 보여야 합니다. 무리하게 계속 쓰다간 화재가 날 수도 있어요. 회전판도 중요합니다. 회전판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 한쪽만 집중 가열돼서 위험합니다. 회전판 아래 청소도 잊지 마세요. 음식물 찌꺼기가 끼면 회전이 잘 안 됩니다. 출력도 조절하세요. 항상 최대 출력으로 돌리시면 안 됩니다. 해동할 때는 약한 출력으로, 데울 때는 중간 출력으로 하는 게 안전합니다. 문 틈새도 확인하세요. 문이 헐거우면 전자파가 새어 나올 수 있습니다. 문을 닫았을 때 딱 소리가 나야 정상입니다. 소리가 약하거나 안 나면 문 고무 패킹을 교체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자레인지에 넣는 순간 독으로 바뀌는 음식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달걀의 폭발, 플라스틱의 환경 호르몬, 가공육의 혈관 독성, 우유의 영양소 파괴, 찬밥의 식중독균, 닭고기의 세균, 그리고 밀폐용기의 압력 폭발까지요. 잘못된 습관 하나가 우리 몸에 쌓여 병으로 돌아옵니다. 하루 이틀은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1년, 5년, 10년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우리 몸속에 독소가 축적되고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으로 찾아옵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사용 습관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생활 백신이 됩니다. 백신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병을 예방하는 거니까요. 매일 실천하는 작은 습관이 우리 몸을 병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분들의 후회가 여러분에게는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전자레인지 시작 버튼을 누르기 전 단 3초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넣어도 정말 안전할까? 용기는 괜찮은가? 시간은 적당한가? 이 3가지만 체크하세요. 그 3초의 습관이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회복력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젊었을 때는 독소를 빨리 배출했지만 나이 들면 그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애초에 독소를 들이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특히 손자, 손녀들에게요. 어린아이들은 몸이 약해서 독소에 더 취약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가족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냉장고 속 숨은 독소, 오래된 식재료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두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냉장고 속에도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식재료를 언제 버려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내용 중에 놀라운 부분이 있으셨나요? 비슷한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건강해지는 거죠. 저도 댓글 다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